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진핑이 디지털 통화, 세금, 국제 규범의 제정, 적극 참여해서 경제 우위에 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유리한 시기에 디지털 경제 사회 정부 건설들을 가속화하고 각 분야별 디지털의 최적화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세금과 통화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 우위를 좀 가져가기 위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원본에 대한 기사 내용은 이런 형태로 나와져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좀 많죠. 그거에 따른 요약본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하면 CBDC가 더 빨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지만 국가의 재정 비용이 많이 들어갈 만한 산업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조 지폐도 많은 중국이고, 또 그만큼에 대한 탈세를 할 수 있을 만한 조건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또 나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CBDC를 빨리 함으로써 그만큼에 대한 또 세수 확보가 명확하게 투명하게 거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국가 재정비로 쓰이면서 또 국가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투자로 선순환 구도로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은 이번 형태로 이런 이야기를 좀 꺼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막대한 재정 지출 비가 들어갔고, 사회적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또 엄청난 또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CBDC에 대한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최대 SNS 웨이보가 암호화폐 검색량이 대략 50% 급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전체 비트코인 검색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블록체인 검색 지수가 올랐다라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암호화폐에 따른 검색도 같이 연결적 고리로 인해서 또 많이 노출이 되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뜨거워졌다라는 것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은 과거에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만, 나머지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도 약간씩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미 통화감독청장이 이제 미 은행의 암호화자산 서비스 지원 모색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은행들이 지난 7월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암호화폐 커스터디 권한을 허용받은 후 고객에게 암호화자산을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내부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해서 복잡성을 해결하고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기 위해 중앙화 거래소 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그만큼 더욱더 빠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투자자 보호로 인해서 그만큼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 투자자 보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로는 은행이 있겠죠. 그래서 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암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은 대략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라고 되어져 있죠. 한국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1인당 국민소득도 매우 높고,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또 고학력자, 그리고 고소득자, 베이비붐 세대에 계신 분들이 대거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것도 과거 기사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나왔던 기사에서도 포브스 올 상반기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는 급증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때 당시에도 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고인구, 고학력자,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즉 이만큼에 대한 규모가 만약에 작았다고 하면 미국도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자체에서도 이거를 손절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를 계속 내재화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제도권으로 들어오게끔 하게 계속 여러가지 장치를 보여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 시점에서 투자 생각 풀매수 타이밍일까? 닉네임 정보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정보님의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10월에도 CME 선물 마감은 끝났고 미국 주식은 2차 팬데믹으로 힘을 잃고 있고 부양 정책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도 때까지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은 1,000원이 붕괴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국은행이 최대한 노력으로 막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내수가 약하고 수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한국은행이 이것을 막을 수 있으면 그 정도 여력이 될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그리고 국내 주식은 최근 3억 원 대주주 양도세 적용으로 큰속 동학 개미들이 빠져나오고 있다. 그래서 연말에 좀 많이 빠진 다음에 다시 재접근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죠. 그렇지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억 원에 대한 유예가 이제 거의 확실성 났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계 GDP의 중국이 17.5%에 달한다. 코로나에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건설 부양책 등 중국의 고공행진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시아 쪽이 1차 확산기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회복도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경제 대국에서 가장 요새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죠. 중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회복만 보여주어도 그만큼 세계 증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페니스까지 나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3월달 때만큼에 대한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세금 때문에 집 처분할 계획이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비판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한마디를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어중간한 사람들이 많이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채만 갖고 계신 분들은, 왜냐면 한 채에 대한 재산세나 여러 가지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고 했죠. 왜냐면 이렇게 조세를 한순간 이렇게 급증을 시켜버리면, 그것도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급증시키면 중산층이나 상위계층도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전가를 시켜버리면 실제로 누구한테 또 전가를 시키겠습니까? 저소득층한테 전가를 시킨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라고 하면은 누구한테 전가를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인건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경비원 10명을 두었다라고 하면 10명 중에 5명을 잘라버리는 효과로 인건비를 세이브하려고 하겠죠. 세금을 그만큼 커버리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잃을 게 제일 많은 쪽은 저소득층이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어중간한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매물을 좀 많이 내놓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조만간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빈입부, 부입부 현상이 꽤 클 것으로 보여져요. 그 이유는 5채나 10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 대선이 끝나는 시점 때까지는 계속 보유하고 싶다라는 심리적 구도가 꽤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존버를 하다가 아마 그 이후에
하려고 하겠고, 그리고 공시지가 자체가 거의 2025년도 때가 되면 거의 90%대까지 현실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금을 내려고 하는 서울권의 가장 비싸는 10억 원대 이상에 있는 집은 대략 실제 보유세, 재산세 다 포함을 하면 못해도 1,000만 원 언저리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중간한 사람들은 거의 다 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하면 여기 부동산 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그만큼 현실화됐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는 2025년도 이후부터는 저는 크게 매력도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이제 GDP에 대한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대략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냥 대략 잡아서. 그리고 미국이 대략 한 20% 중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위안화 강세는 경제를 회복을 해주는 측면에 있어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은 당연히 여기에 수출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연결적 고리로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환율이 급락이 나오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위안화 부분이 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화에 대한 스왑을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는 전체 GDP의 17.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를 띄우면 당연히 미국은 약세를 보여주는 게 당연지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측면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만큼 약세를 많이 보여주는 만큼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이미지 마케팅으로 인해서 금값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금값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도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값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코인 쪽도 그만큼 자산 쪽으로 일단 인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저평가되어져 있는 이쪽으로도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사이클 구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4년 주기마다 이렇게 올라갔던 형태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021년도 때가 비로소 4년차, 그러니까 하락 기점으로 4년차인 거예요. 반감기 기준으로 4년차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에 4년차에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는지 우리도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들 국가별로 이거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비로소 국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기술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것을 우선시 가져가려고 하는 정책을 많이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프라이빗 폐쇄형 블록체인보다 공개형 블록체인도 같이 해야지만이 우선권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에 더 기대를 많이 해볼 필요성은 있게 될 것이겠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